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자, 대표형 문제 10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로 써라? 자, 뭐로 써라? 식으로 바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다. 뭐를? 같은 거죠. fx를. 요것도 식으로 써라.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식 1번, 식 2번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x를 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 하라 했으니까 이건 또 식 3가 될 거예요. 식 3.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rx를 찾아서 거기다가 2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식으로 써봅시다. 자, fx를 뭐로 나눴더니 x-1로 나누었더니, 자, 몫을 모르니까 이번엔 q1x라고 할게요. 근데 나머지가 -1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fx를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또 몫을 모르니까 q2x라고 하고 나머지는 -7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x를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눴네요. x제곱 플러스 x -2로 나눴더니 자 이번엔 q3x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rx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은, 자, 나눈 것이 2차다라고 했을 때는, 2차라고 했을 때는 얘는 절대 2차가 될 수 없다. 그죠? 나눈 게 2차인데 여기가 2차가 된다는 건 나눗셈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의 나머지 차수는 이 나눈 차수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러니까 1차거나 또는 상수항이 돼야 나눗셈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rx는 이 식에서 나머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나머지가 rx다 했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됐다는 것은 rx는 1차 또는 상수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만약에 a가 0이 됐다면 상수항이 될 것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1차식이 되는 거니까 ax 더하기 b라고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2차식은 또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1하고 2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1,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x에 대한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죠?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야. 이게 이 단원 전체의 포인트라 그랬어요. 이 항등식이. 자, 항등식이니까, 자, 전개를 해서 비교하든지 안 그러면 아무 값이나 넣든지인데, fx도 모르고, q1도 모르고, 그죠? 전개는 불가능. 그러면 적당한 대입이고, 뭐를 대입한다?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이 전체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전체에다 1을 넣어주면, q1 1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미 제로기 때문에 곱하면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f1은 얼마? 이건 다 0이고,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는 요게 0 되는 값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넣어야 될까? x에다 얼마 넣을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 2를 대입하자. -2를 대입하면 이건 다 날라가죠. 요거 x에다 -2 마이너스 넣어야 되니까 f에 뭐다? -2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도 같은 수식이야. 똑같은 fx야. 그러니까 이 fx에다가도 1을 넣으면 -1이 돼야 되고 -2를 넣으면 -7이 나와야 돼요. 같은 fx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x에다가 1을 대입해 줍니다. 자, 요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이죠? 근데 f1이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요식은 요식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는 순간 요게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워지고 R1과 같다. 그죠? R1이 뭐냐? A 더하기 B다. 여기다 1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f에 -2가 되고 이 값이 얼마다? -7이다. -7. 근데 여기다가도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또 0이에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또 0이야. 그러니까 r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과 같고 그 값이 r에다가 -2가 들어갔으니까 -2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여기에요. 자, a, b 구하는 건 뭐 문제 없죠. 그죠? 자, 빼줄까요? 자, 빼주면 어떻게 되나? 요거 3a 되죠. 이거 빼주면 잘못해서 안 돼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3a 되고 bb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 7이 되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가 돼요. 그럼 b는 얼마다? b. 이게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rx가 결론이 난 거네. rx는 뭐다? 2x 마이너스 3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자,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것이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식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식으로 바꿔서 각각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전개할 것인지 수치 대입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자 여기서는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어냈고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2차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1차 또는 상수항으로 놔줘야 된다는 거. 자, 요것만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fx를 뭐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다. 자, 이것도 식이죠. 자, 식 1.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다. 식 2. 그죠?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식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 3. 자, 식 3개니까 하나씩 써볼까요? 자, 첫 번째. fx를 뭐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자, 몫은 알 수가 없죠. q1x. 그때 나머지가 얼마다? x 플러스 3이다. 자, 2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1차가 나왔기 때문에 나눗셈은 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fx를 이번엔 뭘로 나눴어요? x-2로 나눴어. q2 몫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다. 자, 1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상수기 때문에 역시 나눗셈은 잘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fx를 뭐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에 x-2로 나눴어. 자, q3. 그죠? 자, 지금 나눈 게 몇 차? 나눈 게 몇 차? 3차. 그죠? 그럼 얘는 3차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3차보다 작은 건 몇 차? 2차.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둡니다. 자, a가 0이면 1차고요. a, b가 모두 0이면 상수항이 되고 a가 0이 아니면 2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냐 또는 뭐 a, b가 둘 다 0이냐에 따라서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이 나눈 3차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문제 푸는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다항식의 나눗셈이 잘 됐다.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잘 됐다는 말은 이게 나눈 거보다는 뒤에 나머지가 차수가 적어야 된다. 이것이 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전개는 불가능. 그죠? 자, Q1도 모르고 F도 모르니까 전개는 불가능. 자, 수치 대입이에요. X에다 뭐 집어넣을까? 1 넣어주면 되겠죠. X에다 1 넣어주면 F1이 얼마다? F1은 여기 1 들어갔죠. 1 들어가면 이게 몽땅 0입니다. 그죠? 여기 1 들어갔으니까 얼마? 자, 4다. 그제? 그 다음에 여기서 F2는 얼마다? 자, F2는 얼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2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라가고 F2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요런 두 가지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fx도 똑같은 fx이기 때문에 1을 넣거나 2를 넣었을 때 4하고 3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요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데 x에다 2를 대입하면 f1이죠? 그치? f1이 4라 그랬으니까 이건 4가 되고요. 자, 1 집어넣으면 이게 통째로 0이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된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요. x에다 1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이거 0이죠? 여기 x가 x-2가 있기 때문에 여기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날라가고 자,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그치? 이거 써줘야지. f2가 얼마다? f2는 3인데 자, 2 집어넣었으니까 이 통째로 날라가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4a 플러스 b, 2b. 그죠?
4a 플러스 2b에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밑으로 갈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4다. 그 다음에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두 개의 식만 가지고는 a, b,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a, b, c에 대한 식이 두 개만 가지고는 a, b, c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게 뭐냐 이거죠? 자, 요럴 때 일단, 문제에다 일단 별표 하나 딱 붙여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더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기억날라 모르겠네. 선생님이 이 문제, 요거 처음에 나눗셈 정리 설명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어떤 다항식 fx를 어떤 1차식, 2차식 p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요렇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선생님이 또 하나를 더 붙여놨었는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 이것은 뭐다? 언제나 유일하다. 그죠? 자, 이 말의 이제 포인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반드시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유일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어야 되고, 이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또한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3입니다.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fx도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시 x-1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이 전체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자, 좀 이해가 좀 어려울려나?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어야 되고, 그것은 바뀔 수가 없다. 유일하다 이랬어. 그죠? 나머지가 x 플러스 3,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랬어요. 절대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fx도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런데 요쪽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왜냐? 이게 나눴을 때 요게 식이 그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지워지면서 요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떨어져. 그런데 이놈 있죠? 이놈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x 플러스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반드시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어야 된다가 나와요. 자, 요 말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 없는 거지. 이건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로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몫과 나머지가 됐다면 이것은 유일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이 다항식도 같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이쪽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떨어져요. 없어져요. 나머지가 없어요. 이쪽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도대체 이 x 플러스 3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이 나머지 쪽에 있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와야 이 문제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또 안 나와! 나와! 그렇지. 이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는 식이 하나 더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지금 색깔 더 바꿔야 되겠다. 자, 얘가 2차인데 얘가 2차야.
얘가 2차인데 얘가 2차니까 실제 나눗셈 하면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상수항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가 1차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무조건 상수항이 돼야 되고 요 x-1의 제곱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a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눗셈이 제대로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전개시켜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a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야. 거기다가 x 플러스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 식은 a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c가 얼마다? 4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c가 4다. 요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4라는 걸 찾아내면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c가 4가 됐으니까 아 c가 4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구나. 그죠? c가 4야? 그러면 4a 플러스 2b가 얼마가 된다? 이게 4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연립방정식 풀면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넣고 b 넣고 c 넣어서 나머지가 모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에서 총식 세 개를 쓰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네 번째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식 네 번째가 여기 뒤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아서 학생들이 한 번 들어선 잘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다항식의 나눗셈 꼴은 유일하다. 즉 나눈 것이 같다면 똑같은 다항식을 어떤 것으로 나눴다면 목과 나머지가 바뀔 수가 없다. 반드시 목과 나머지는 한 가지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x 플러스 3이라면 이 fx도 같은 fx이기 때문에 이것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어야 되고 이쪽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 나와야 전체식이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번째 수식을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요런 문제를 풀어야 나눗셈 정리가 이제 좀 고수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할 때까지 좀 반복해서 하시고요. 이런 좋은 문제를 선생님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죠? 절대 이런 문제는 안 놓칩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생각하고 좀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안에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에 관련된 모든 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이 앞에서는 이 유일하다는 성질을 써먹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항등식과 이 유일하다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써먹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익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된다. 자, 잠깐 쉬었다가 12번부터 갈게요.